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황진철입니다. 성교육에 관심이 많고요. 성을 편하고 아름답게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어떤 진료들을 하고 네네네. 그 혹시 진료를 좀 꺼리시는 분들 네. 얘기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사실 뭐 비뇨의학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변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는 과입니다. 주로 남성 쪽에 이제 생식 능력이라든지 성과 관련된 능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만드는 장기는 콩팥이거든요. 우리 몸 뒤쪽에 있고요. 그리고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가는 길을 요관이라고 하고요. 방광에서 소변이 모아지고 요도로 빠져나가는데 이 소변이 만들어지는 길,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비뇨기계라고 하거든요. 신장과 요관, 방광, 요도, 또 남성은 방광과 요도 사이에는 전립선, 여기와 관련된 질환을 다루는 과가 비뇨의학과다. 또 남성의 어떤 성과 어떤 생식 능력, 그리고 우리 뭐 또 아름다운 성을 또 이렇게 좀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진료과죠. 이제 과거에는 여성 환자분들이 많이 좀 꺼려하셨죠. 제 전공이 여성 비뇨의학인데 예전에 이제 할머니들 막 지금은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비뇨 갖고 오시면 막 눈물도 흘리시고 그런 분들 계세요. 마치 경찰서 오신 것처럼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근데 비뇨갖고 뭐 남녀노소 누구나 소변 관련된 불편함이 있다면 뭐 가장 흔하게는 뭐 소변 볼 때 아파요, 뭐 소변 뭐 참기가 어려워요, 화장실 가다가 뭐 좀 소변이 새요 등등, 뭐 자다가 잠을 잘 못 자고 소변마려서 깹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옆구리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뭐 소변 보기 어렵다든지, 그리고 뭐 발기라든지 뭐 좀 사정을 조절하기 어렵다든지 사랑을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때도 이제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시면 충분한 만족스러운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그 최근 아우성 상담실에 예. MZ세대 친구들 인터뷰에서 성병 관련 이슈가 좀 있어서 그렇군요. 네. 많습니다. 네. 특히나 비뇨의학과에서 받는 성병 검사,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성병, 뭐 생맥의 감염병 이렇게 표현하는데 혈액 검사로 하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에이즈, 뭐 매독. 그리고 사실 저는 조금 고민이긴 한데 뭐 B형 간염, C형 간염도 성맥의 감염 질환의 범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헤르페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감염도 이제 혈액 검사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소변이라든지 정액, 뭐 여성의 질 채취를 통해서 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의사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질환도 있습니다. 뭐 가장 흔하게는 뭐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우리 생식기 사마귀 관련된 그런 질환, 그리고 뭐 매독이라든지 또 뭐 연성하감 이런 등등의 그런 질환들은 의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성과 관련된 맥감염 질환을 판단하게 되죠. 원장님께서 진료하시는 성병 진료 중 네.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혹시 성병은 무엇일까요? 뭐 성병이라고 하면 뭐 여성한테는 질염일 거고 남성한테는 요도염이 될 텐데, 제가 제 진료실에서 제 경험을 따진다면 저는 클라미디아 감염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그런 균이 있거든요. 그런 균 감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즘 좀 가장 많이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감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HPV 바이러스 감염, 뭐 콘딜로마 같은 그 두 가지가 가장 진료실에서 흔하게 만나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콘딜로마 혹시 원인과 치료 방법도 좀 설명해 주실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콘딜로마라고 하는 거는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성맥의 감염 질환입니다. 이제 성밀접한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받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수직 감염 뭐 아주 드물죠.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받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주로 이제 성 접촉을 통해서 받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꼽하고 항문 사이에 이렇게 눈으로 의사가 확인을 합니다. 또 생식 사마귀 콘딜로마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뭐 좀 닭뼈슬 모양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특징적인 모양들을 의사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갑자기 없었는데 내 성기 주변에 어떤 덩어리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뭐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은 일단 외과적으로 이거를 좀 드러내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전기 소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태운다든지 거기에다가 뭐 특수 약을 좀 바른다든지 등등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니면 뭐 칼을 이용한 제거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 백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험 이전에 보통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중학교 정도 무렵에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도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알고 있죠. 우리는 HPV 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 어른 돼서 맞으면 주사 3번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2번으로 주사도 이렇게 좀 맞을 수 있고 우리가 HPV를 예방하고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뭐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예방접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채팅 상담실에 HPV는 콘돔을 뚫고 들어가기에 콘돔으로 예방이 안 된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혹시 이 점이 좀 쟁점이 되긴 했는데 네네. HPV는 콘돔 사용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을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은 사실 아니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에이즈 환자랑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에이즈에 반드시 걸리는 건 아닙니다.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분이 콘돔을 사용한다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을 뚝 떨어뜨리게 되죠. 우리가요 실제로 HPV 바이러스가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를 우리가 좀 단기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충분히 이제 서로를 알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좀 즐겁게 사랑을 나눠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HPV 바이러스 감염 또한 성과 관련된 매개감염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콘돔 사용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예방법이요. 예방 접종하는 거죠. 백신 접종하는 겁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런 어떤 섹스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성관계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럴 때 또 구강성교도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성배우자의 이렇게 생식기를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뭐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됐든 뭔가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해 이럴 때에는 이렇게 가까운 좀 병원을 좀 찾으셔서 이게 과연 생식기 감염 질환은 아닌지 감염 질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좀 즐거운 마음으로 성관계에 임하실 수 있을 거고 맞다라고 한다면 그걸 치료하고 관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죠. 근데 현실적으로요 콘돔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병과 함께 저희 전립선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전립선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나이대에 따라서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전립선은 일단 여성한테는 없죠. 남성한테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광과 요도 사이에 있는 비뇨기과 의사들은 이렇게 항문으로 이렇게 딱 손을 넣어서 이렇게 그 만져지는 부위에 있습니다. 전립선 아주 코도 크기만 하고요, 작아요. 근데 전립선을 평소에 건강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상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하게 사정을 하는 것도 절성 건강에 도움이 될 거고요. 사실 젊은 분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자 건강하고 좀 상충되거든요. 정자는 아랫도리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좋죠. 근데 전립선 건강은 아랫도리가 좀 따뜻하면 좋긴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의 체온 정도가 되는 이런 따뜻한 물에 반신욕이나 좌욕 같은 걸 하면 더 도움이 되긴 하고요. 우리가 보통 굴이라든지 토마토 같은 거를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음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 근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방법 알잖아요. 열량이라든지 고콜레스테롤 함유한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사랑하며 사는 게 이게 절성 건강을 지키는 아주 평범하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건강한 성교육과 건강한 성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성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사실 비뇨기과가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방법의 모색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다 보니까 주로 영유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대상에 관심을 갖고 성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솔직한 고민, 우리 대표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 성교육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공교육에서 커버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다소 선정적으로 흐른다든지 성교육을 통해서 성이 아름답고 이렇게 어떤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성에 대한 혐오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게 조금 저는 마음에 걸리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랑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하여간의 현실과 뭐 어떤 이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좀 사랑의 어떤 본질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뭐 공교육에서 커버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성에 있어서 제가 하여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인성과 어떤 성에 대한 본질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건강한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면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할 일은 없겠죠. 성은 또 다른 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어떤 무슨 순결을 요하고 뭐 이렇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순종적이고 때로는 좀 복종적에 가까운 이런 모습을 진짜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요즘 개념으로 말하는 가스라이팅인지가 구분되기 어려울 정도도 있었고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내 사랑의 표현의 아름다운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마음껏 표현하고 사셨으면 좋겠다. 건강한 사랑을 꼭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프 더 레코드로 예. 남성의 음경 확대 수술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 네네네네. 이게 확실히 음경 확대 수술이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제 여성 유방 확대 수술은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되겠죠. 이게 사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섹스 어필하고 싶죠. 좀 더 자신감 갖고 싶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요즘 이제 가슴을 좀 많이 노출하는 그런 의상이 있습니다만, 옷 안에서 가려지는 부분입니다만, 가려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조금 어필하고 표현을 해서 나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야 라고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의학적으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늘은 내가 약간 좀 뭔가 좀 작아 보이고 내가 뭔가 약간 조금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근데 자신감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또 내가 어떤 어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매력적인 수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수술하기 전에 리마인드를 하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수술에 대한 생각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와 맞느냐를 확인한 이후에 그럼 충분한 필요나 니드가 있을 때에는 저는 수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우성이 저는 참 우리나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학에도 응급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교육에도 응급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고민들, 학생들이 정말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성과 관련된 응급 상황에서 참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역할을 계속 좀 꾸준히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여기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감히 부탁을 드린다면, 성교육을 하는 분들을 이분들에 대한 어떤 퀄리티, 그러니까 어떤 강의의 질을 조금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우리 알잖아요. 왜 이렇게 얼마나 자극적인 얘기 할 수 있고 그냥 이슈몰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성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고, 사실 저도 뭐 진료 바쁘다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서로 이렇게 어떤 뭐 개념을 공유하고 또 성교육 관련된 어떤 의학적인 정보를 정한다든지 또 어떻게 성교육이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교육의 질을 우리가 뭐 옛날부터 성교육이 어땠는지, 그때도 성교육은 훌륭했고요. 물론 부족함이 있었죠. 지금도 훌륭하지만 부족함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뭐랄까 좀 이렇게 수준을 어느 정도 좀 조절하고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아우성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니까요. 성교육의 응급실 역할, 그리고 성교육의 진정한 학교의 역할로 거듭나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정말 오늘 그 귀한 시간 궁금증도 해결해 주시고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네. 저희
황진철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불러주세요. 예. 또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예. 그랜드 비뇨 의학과 네네.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랜드 비뇨학과는 뭐 좀 제가 좀 겸손해야 되는데 뭐 이미 훌륭한 병원입니다. 예. 뭐 환자편에서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저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